5.18 특별법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놓고 5.18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5.18에 대한 입을 틀어막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특별법들이 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5.18의 진실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대원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 학살의 호국. 어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가 주최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창립식 및 5.18 진상규명 세미나를 다녀왔다. 그 세미나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스카이데일리의 허경 기자가 발표한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종북 좌파들이나 일반 국민들까지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최초 사격으로 집단 학살이 발생, 이에 대응 차원으로 시민군들이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기 시작했으며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는 거짓말이 무너지지 않았다. 공식 문서에는 5월 21일 08시 광주 톨게이트에서 4km 진입한 광천동 사거리에서 공단 입구 사이에 이르는 구간의 길가에 대기 중이었던 농민들로 변장한 수상한 무리들에 의한 기습으로 24단 G차량 14대가 비탈되고 M60 기관총 2종과 M60 차량 장치대 2세트, M16 소총 4종 등과 M16 탄창 91개, 45구경 탄창 2개, M60 탄약 200발, 무전기 16대, 체류탄 32발, 장교 우위 18벌, 방동정 18개, 일대 5만 군사용 지도 등 군병기와 물자 다수를 비탈당했다. 24단 충종작전 작전 자료보고. 이미 공식 문서에서도 소위 시민군은 21일 08시부터 09시 사이에 M16과 M60 기관총으로 무장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금성파출소, 나주 예비군 대대본부, 무기고에서는 대량으로 칼빈과 M1소총 1600여 정과 M60 기관총을 비롯 다수의 수류탄 등이 1980년 5월 19일 오후 3시경 피탈됐음을 김동문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회부 차장의 직접 목격한 증언 내용이다. 그런데도 5.18 사기꾼들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시민들이 무장하여 폭동됐다고 우겨댄다. 집단 발포란 용어부터가 무식하다는 증거다. 발포란 대포의 포탄을 발사하는 의미이며 소총은 사격이다.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제멋대로 조작한 것이 5월 21일 계엄군에 의한 집단 발포에 의한 시민 학살이란 날조이다. 5.18 사기꾼들의 주장은 계엄군이 무릎사, 소속사 자세로 집단 발포하여
그 자리에서 다수가 학살됐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21일 사망자 총 62명인데 교통사고사와 타박상으로 사망한 9명을 제외하면 총 53명이 총 사망자이다. 이들 53명의 사인을 분석해보면 하향사격 18명, 이는 빌딩 옥상에서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한 것으로 시신의 피격 위치와 탄환 관통의 피격 각도를 조사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하향사격 의심 12명, 등도 총격 12명, 이는 계엄군 반대 방향 시민시위대 뒤쪽에서의 사격을 뜻함. 등기 하향 총격 6명, 계엄군 반대 방향으로 시위대 뒤쪽 빌딩 옥상에서의 사격을 의미함. 축부 총격 8명, 오발 사고 2명이었다. 이날 계엄군의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을 때 오후 1시 30분경 시민군 쪽의 갑작스런 장갑차 돌진 공격으로 계엄군이 피해를 본 뒤 오후 2시 이후 두 번째 차량 공격 때 장갑차 박쥐를 향한 대응 사격을 했기 때문에 2시 이전 사망자 18명은 계엄군 총격과 무관하다. 사격 시간에 대한 증언을 제외하고 두 번째 차량 공격 때 대응 사격이 팩트라면 그 실탄은 당시 항토사단 31사단 소속 한동석 중위가 이끄는 MBC 건물 경계병력이 헬기로 철수할 때 자신들이 보유했던 M16 실탄 3박스를 공수부대에 넘기고 철수했다. 그런데 당시 한중이로부터 넘겨받은 그 실탄으로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이때의 시각이 한동석 중위가 헬기를 타고 공중에 오를 때를 오후 1시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시민 쪽에서 장갑차로 기습 돌격하는 모습과 동시에 계엄군이 양쪽으로 갈라지듯 피하면서 대응 사격 소리가 났는데 동시에 시민군 쪽에서도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아일보 김용택 기자에 의해서도 오후 1시경 계엄군의 총성과 거의 동시에 시민군 쪽에서도 들렸다고 한 청문에서 증언된 내용으로 볼 때 총성과 시각이 거의 일치된다. 여기서 의문점이 첫째, 시민군 쪽에서 사격을 했으면 계엄군 다수가 즉사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계엄군 측 총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민군 쪽의 총성은 시민군을 저격한 총소리라는 증거다. 계엄군은 장갑차를 향해 쐈기 때문에 그 대응 사격으로 시민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나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부국 결과는 전부 시민군이 시민을 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전부 단발로 죽었다는 것은 조준 사격으로 옥상이나 뒤쪽에서 죽였다는 것이다. 특히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데 병원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던 24명의 총상 사망자 중 14명은 칼빈 및 기타 총기에 희생되었다. 그들은 시민군이 죽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 죽였을까? 둘째, 계엄군에 의한 집중사격으로 희생됐다면 다음 6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의 피격 시간이 거의
같아야 한다. 또는 시신의 병원 도착 시각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피격 장소가 도청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정면 피격이 대부분이어야 한다. M16의 관통력의 특성상 탄원의 손상 부위가 자발성이어야 한다. 적어도 맨 앞줄 시위자나 생존 피해자들은 계엄군이 거청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면 총격이 발생할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존재해야 한다. 모든 총상 사상자들은 저는 M16 총상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검시주소와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47명의 사망자의 사이는 탄도가 하향사격 18명, 등지사격 13명, 측면사격 8명, 정면사격 9명, 모름 1명으로 조사됐다. 정면사격은 단 9명이다. 그런데 당시 총수의 방향은 대부분 빌딩 건물 옥상에서 났으며 위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맞았다는 증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망 시각과 병원 도착 시간이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걸쳐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집중 사격에 의한 일시적 사망자가 아니란 뜻이다. 셋째, 계엄군에 의한 다발성 집중 사격이라면 시신에도 다발성 탄원이 나와야 되나 대부분 단발 사격 피해자이고 두 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겨우 5명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집결해 있는 상태에서의 고도의 저격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저격수의 단발 조준 사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넷째, 계엄군의 사격에 맞춰서 시민군 쪽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미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둘째, 망령으로 계엄군 사격을 예의주시하다 총소리와 동시에 조준 사격으로 시민들을 사격해서 계엄군에 의한 학살로 선동하여 폭동화시킨다는 작전이 이미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스카이데일리의 5.18 진실찾기 시리즈의 일독을 권한다. 세계일보 이재호 기자가 쓴 글을 여러분께 조목조목 알려드리기 위하여 낭독해 드렸습니다.